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선 민영배만 같아라 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민영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신데. 예, 이런 때가 새날에 나올 기회다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다시 국회가 열리면은 또 뭐 몇 주 빠지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관 청문회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예결위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뭐 어쨌건 간에 뭐 하루라도 쉬신 거예요? 어제 쉬었습니다. 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때는 핸드폰 끄고 쉬어야 되는데 뭔 전화하고 막 아이고. 전화를 가능하면 안 받고 쉬었죠. 예. 네. 가능 안 받는구나. 누구 보고 이재명 대표 받아야지. 무슨 의원 안 받아야지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 받아야지? 그건 뭔 뜻이래요? 그러니까 골라서 받았다 이런 얘기로 난 들렸거든요. 가급적이면 안 받고. 안 받는 게 원칙이고. 이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는 받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화하면요. 그러면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뭔 일 시킬까 봐서 안 받을 수도 있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근데 또 대표가 전화를 하시면 안 받기는 어렵겠죠. 네, 사실 그렇죠. 네. 뭔 일인지 모르니까. 네. 날마다 하루에 2번씩 하는 전화가 아니면 전화를 받을 수밖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제가 드리면요. 안 받으시죠? 무조건 받죠. 내가 이 답을 얻으려고. 왜냐하면 나 지금 광주 간다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니까 혹시. 그렇죠. 광주 가는데 광주에서 뵈요 뭐 이럴까 봐. 네. 실제로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광주 한번 보자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년 됐는데. 근데 기차 안에서 만나. 참 알겠습니다. 아이고 즐겁자고 지금 우리가.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동관 인사청문회 때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해 달라. 네. 요거 굉장히 아이디어가 신박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신박했다.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이 저런 거는 안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기초단체 그러니까 지자체장 출신이라 한 거예요. 네. 그런 거 했거든요. 저는 많이 했어요. 이른바 이 민주주의 토대가 좀 건강하려면 주권자들의 발언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 실제로 제가 그런 거 해봤잖아요. 우리 광산구에 수안동이라고 아주 인구가 8만 넘는 동이 있어요. 수안지구. 네. 거기가 신도시잖아요. 근데 인구가 급격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7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동을 하자고 그러거든요. 분동을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죠. 분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싫대요. 그냥 하나로 있겠대. 그러니까 수안 1동, 수안 2동 않고 그냥 수안동으로 있겠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동을 대동이라고 해서 좀 큰 동 제도, 대동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직급이 하나 위야. 동장 직급이. 그래서 분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그 권한이죠. 일종의 인사권인데 승진시킬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본청의 국장급으로 동장을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 주민 추천 회의를 구성을 했죠. 한 1000명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한테 보냈어요. 모월, 모일, 모시에 이 초등학교 강당에서 누구를 동장으로 뽑을 것인지 한번 모이십시오. 그랬더니 한 300명 넘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동장 주민 추천제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권을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뽑은 분을 거기 동장으로 앉혔더니 일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주민들이 자기가 선택한 동장이니까 소통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돼요.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9개 동까지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그때부터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건강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청문회는 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적합한 분인지를 한번 질문해 주시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직접 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제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종이에 써서 주시면 제가 그걸 이거는 어느 분이 누가 한 건데 여쭙습니다 하고 직접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보면은 제보 방법이 QR 코드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관은 윤석열이 지금까지 인사참사가 수십 건 있었지만 최악이다. 최악이다 진짜. 저 인간을 저는 통과시키면 물론 뭐 민주당은 당연히 통과를 안 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막상 청문회해봤더니 개과천선한 정말 새로운 인간이었다가 아닌 이상 윤석열은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시민들의 직접 질문, 직접 제보가 지금 청문회 때 내가 직접 하겠소. 여기 지금 민영배 의원의 지금 포부니까요.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청문회장이 직접 오시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예. 영상으로 글로 주시면 제가 그거를 영상은 직접 현장에 틀어드리고 그다음에 글은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고 그렇게 할 건데 네. 부탁 말씀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말씀들은 많으신데 막상 좀 직접 하려고 하면 좀 거시기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가지고 꼭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문회 많이 보셨잖아요. 옛날 국회에 들어가서 동영상 옛날에 청문회하던 거 보시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그런 요령까지는 저기 다 써놓지 않았으니까 보시고 가능하면 핵심을 짧게 대답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좀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하는 쪽으로. 꼭 좀 그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예. 그래가지고 자 이동관 후보자님하고 이제 직접 예, 영상으로 예. 질문하는 예. 거죠.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푸나님 해주시면 반드시 제가. 자, 괜히 이야기했네. 바빠요. 바빠도 좀 시민들한테 양보할게요. 참여가 민주주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민영배 의원은요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게 본인이 영상 만들 때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네, 저는 뭐 유튜브 찍을 때 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이라는 이 어휘가 주는 어감하고 느낌하고 시민이라는 게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권자인 시민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가볼까요? 일단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을 지금 낼 걸로 원래는 지금 8일이었었는데요. 10일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오늘이 7일이죠? 오늘이 8일이죠. 오늘 8일이죠? 0808. 오늘이었네요. 예. 네. 아마 8일날 낸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10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건 여기서 지금 1인 1표에 준하는 정도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근데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대의원들의 권리당원과의 표의 등가성은 혁신적으로 고치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참 이거는 혁신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자, 대의원제는 정당법상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대의기구로 갖는 건 기본적인 체제예요. 제도예요. 문제는 그 대의제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부조리한 측면이 있다면 이걸 없애자.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주문이죠. 아주 자연스러워요. 특히 그것이 어떤 그 부조리가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거나 지금 혁신의 대상이 될 만큼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면 대의원제 폐지라는 말이 좀 이상한 그 느낌이 좀 이상한데 폐지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없앤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선거할 때 다 그렇게 표의 등가성을 다 기본적으로 담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대의원들하고 권리당원을 투표를 같이 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떤 당 운영의 어떤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지금 뭐 나오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이 과정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어떤 보완 장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대의원의 한 표는 뭐 일반 권리당원의 60표에 해당이 된다, 100표에 해당이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소위 이제 반개혁파 이분들은 대의원제 폐지가 다른 좋은 장점이 있고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많으므로 거기에 이제 다른 비호남 쪽에 이제 뭐 어떤 그런 역으로 이제 표의 또 등가성 그런 이야기로 지금 막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원이 주인인 당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뭐 민주주의 네. 기본 원리죠. 정당의 기본 원리죠. 근데 그 당원이 민주주의. 주인인 당을 이제 당원들한테 사실상 인기가 없으니까 대의원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좀 있다. 이 문제의식은 네.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이 문제의식은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기존의 정당의 중요한 인사들이 대의원제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개선하자는 거죠. 저는 이걸 혁신위가 그렇게 뭐 큰 뭐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정당법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따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다른 혁신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 혁신위의 권고안이 나오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뭐 많지도 않고 몇 명 안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의원제 폐지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불편해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새날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 소수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게 다뤄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50배, 100배, 1000배 과대대표되는 것은 그렇죠, 제발 좀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대의원제도 이건 조금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아니 그 몇몇 분들이 마치 민주당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맞습니다. 계속 그래왔죠. 그것 좀 지금까지. 그만하자고요. 아. 진짜 징그러하네요. 그거 참말로. 그래가지고 맨날 그 사람이야. 맨날. 이번에도 보니까 또 맨날 그분들이야. 그렇죠. 뭐 있잖아요. 뭐 네, 있어요. 조모, 이모, 뭐 다 있잖아요. 아니 전체 의원 수에 혹은 민주당 당원 수에 의원 수로 치면 1, 2%밖에 안 돼요. 2% 아니면 하여튼 아무리 많아도 3% 미만인데 이분들을 계속 이 의견이 마치 당의 의견인 것처럼 그래서 당의 양대 의견이 있는 것처럼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좀 그만합시다 진짜. 맞습니다. 과대표되는 거죠. 네. 과대대표되는. 그냥 과대대표 정도가 아니야. 초과대대표. 그 대개 다수 구성원들은 대의원제 폐지 대의원들 포함해서 찬성하더라. 전 그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내 당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옛날에 알량하게 뭐 대의원 힘내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분들 그러니까 없거든요. 당의 중요한 인사들의 위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이 얼마나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느냐, 당 운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런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 뭐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 뭐 이런 얘기 그렇게 그 심각하지 말자. 희한한 게 또 그런 분들은요. 또 이런 지지층 방송에는 안 나오고 꼭 기성 언론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잘 활용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당하는 거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당하는 거예요. 민주당 갈라치기에 자기들이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에 또 정말 한심하다고 할 만한 잼버리 파행 사태. 저는요. 네.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이렇게 안 갈 줄 알았어요. 여기서는 그런 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전 정부 탓 안 할 줄 알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다고. 와, 잼버리. 제가 근래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와서 내가 그걸 보니까 제일 문제 삼은 게 외국에서 여기 참가한 이 잼버리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외국에서 부모들한테 여기서 문자 보내고 통신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큰 게 뭐냐면 개영식이었어요. 개영식. 그러니까 캠프를 이제 여는 잼버리대
개회를 하는 그 개영식을 할 때 이 대원들을 소지품 검사 그 떼약 뺏어 줄 세워놓고 빡시게 해버리고 막 6시간씩 대기 타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뭐 VIP인지 누군지가 거기를 온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야 그렇지만 외국에서 온 아이들한테 더더구나 유럽, 미국 이런 데서 온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희한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잼버리 대회 하러 왔지 개영식에 대통령 참가한 거 그거 보러 온 거 뭐냐? 그거 보러 온 거냐? 그런데 그 상황이 폭염이어가지고 정말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 부모들이 외국에 있는 그 스카우트 대원들의 부모들이 꼭지가 돌았다 이 대목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꼭지가 돌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화가 많이 났대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뭐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고를 막 했잖아요. 가령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는 여가부 장관한테 이거 일 난다. 작년에 내내 국감 때 하고 했어요. 걱정 말라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준비 잘하겠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 때 어쩌고저쩌고 해요. 아니 할 것이 있지 정말 그렇게 미쳐이 동난 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잼버리 예산 70%를 윤석열 정권 때 썼다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부가 들어선 게 지금 1년 반 됐는데 그러면 차라리 좀 정권을 그냥 못하겠으면 내놓으라고 그냥.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못하겠으면 내놔야지. 내놔 그냥 안 되겠으면. 어제 서원숙 최고가 진짜 멋있는 말을 했어요. 대선 불복이라고. 국민들이 너가 해놨는데 못하겠다고 지금 띵강 놓는 거다. 그러니까 대선 불복이래요 지금. 난 당선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전 정부에 맡기든지 다시. 예. 가져올까요? 우리 지금 가지러 갈까요?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해서 국제적으로 좀 이른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그런데 이렇게 외국 나가서 망가뜨리고 국내에서 또 망가뜨리고. 진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 쪽팔려서 이게 정권이라는 게 박근혜 때 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애니싱 박근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권은 정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YS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전임 정부가 잘못해서 이 꼴 났다고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말 한 적 있냐고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박근혜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만.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이동관이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 정말 처음 보셨죠? 정말 뭘 처음 봐요? 이런 정권 처음 보셨잖아요. 아니 처음 본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 그 이상이야. 늘 생각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늘 그보다 더 가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미증유라고 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고등학교 때 늘 한자말 나오는 건데 네. 그 미증유도 아니고 상상 그 이상이라니까요. 늘 예측을 늘 뛰어넘어. 울트라 미증유. 더한 말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놓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세계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정말 미치겠다 이거 진짜. 진짜 부끄러워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잼버리 사실상 끝나서 다 철수를 했고 이 시점. 오늘 아침에 제가 일간지 7개를 갖다 쭉 봤어요. 5개는 철수 사실상 대회 끝났다.
아니 실제로 거기 철수를 하니까 이게 태풍도 오고 뭐 하고 철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두 개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일면 머리기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일면 머리기사. 새만금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잼버리는 계속된다고 뽑았더라고 제목을. 내가 이거 포스팅 한번 할까 하다가 뜬금없는 그 초금의 멤버들이 뭐 대통령이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집해서 뭐 한다 그래서 내가 안 하고 말았는데 그거 그냥 하고 말았는데 정말 너무 심란해요. 그러니까 아니 행사를 망칠 수도 있죠. 문제는 전 정권 탓을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리고 지금 수습을 하려고 해보니까 나름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베리 행사장에 주도했던 건 여가부예요. 그렇죠. 관련자들 대부분 다 여가부 간부들이 여가부 장관이 다 브리핑하고 예산도 여가부가 집행을 하고 그래놓고 오늘 나온 이제 결정타는 그 예산들 중에 70% 이상은 윤석열 정부 때 썼다까지 나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년하고 몇 개월 지났는데 그럼 집행이라고 하는 게 가까워질수록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네. 자 문제는 이제 이게 부산 엑스포까지 영향을 끼칠 거다. 그게 지금 제일 심란한 문제예요. 네. 이거 우리가 개최 이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가 되겠어요? 물론 그전에도 가능성은 좀 떨어졌었죠. 아니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면 또 우리는 굉장히 그 역량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내는 대한민국이. 근데 이렇게 그냥 세계적으로 전라도 말로 우세를 사놓고 어쩌잔 말이에요. 우세 산단 말 아시죠? 네, 알죠. 오늘 방송 나머지 시간은 사투리로 할까요? 그거는 언제 최강욱 의원하고 저하고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전북 출신이잖아요. 아 전라북도 사투리 촌스러워. 제 말을 아니 그 둘이 하면 그래도 재미있대요 제법.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그 한방송 봤는데 그러셨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나만 알아먹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알아먹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보여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리셋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 정권 탓을 하다 보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이 고질병은 고쳐질까요? 아니면 못 고칠 저는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 정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봐보세요. 절대로 사과 안 하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정부가 사과한 거 보셨어요? 개사과. 안 해요. 개사과. 하면 개사과하지. 하면 개사과라는데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아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고 완벽한 집단이야 돼. 우리 역량 있는 집단이야.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그럴 리가 없지. 완벽한.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참. 아니 세상에 12구 참사가 나가지고도 제대로 사과를 안 하잖아요. 인간 진짜. 이제 이러다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비판하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의욕이 꺾여서 그래 될 대로 돼버려라 이러면 어떻게 하죠 정말.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그럼 그냥 검찰 출신만 나서서 막 뭐 칼을 베려고 해도 휘두를 것도 없을 텐데 그때는 칼을 쓰려고 해도.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속 터져가지고 이미 죽어 있어. 진짜로 이런 데 쓰는 말이 복장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복장이 터져요 복장이. 우리 고향 말로 하면요 환장하겠네 진짜. 저는 그 고향 아니니까. 그러신가요? 어디 고향이신데요? 저는 경북 안동. 그러니까 거기는 저 전라도지라에.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안동원 씨 3대 집안이라고 3대 가문이라고 또 그러시더니 권세 가문이라고. 그럼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잼버리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지금 최강욱 의원이 오마이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직후에 후회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인터뷰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임명된
바로 그날 환영 뭐 검찰 저기 원로들 모임에서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문재인이가 나를 처음 봤다는 진짜 이렇게 표현했다잖아요. 문재인이가 나를 처음 봤다는 원래는 자기가 기억하기에는 어느 특별한 자리에서 뭐 독대는 아니지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윤석열을 청와대 임명장 줄 때 처음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빡이 쳐가지고 자기를任命해 준 그 대통령을 저기 직함도 없이 문재인이가 나를 처음 봤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 이건 뭐 인간 말종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능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공식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스쳤을지 모르지만 네. 내 사람이라고 데려다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검찰개혁하고 총선맹세하고 뭐 이른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검찰개혁 의지에 부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속였죠. 아니, 완전히 근데 그게 다 보였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그 이후에 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법무장관도 막 무시하고 그 맨날 삐딱하면 뭐 사표 낸다 하고 그때 왜 이제 사표를 몇 번 수리해 보려고 했는데 그 못한 거예요. 사표 수리한다 그래놓고 받으려고 수리하려고 그러면 사표 내겠다 그래서 수리하려고 그러면 아니 내가 뭐 그냥 잠깐 화가 나서 그랬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온갖 있는 말 없는 말로 검찰개혁 내가 제일 잘할 자신 있다. 공수처 확대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속인 다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니 문재인이 내 덕분에 대통령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수사는 내가 했으니까 내 덕에 문재인 대통령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네. 문재인 대통령이 나 검찰총장 시켜줘서 내가 대통령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저는요. 사인간에 있잖아요. 내 인생의 지론 중에 하나거든요. 나한테 도움 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서로 뭐가 안 맞아. 그럼 안 보는 경우는 있어도 그 사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 그래서 짐승도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인간 이하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 이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초에 내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물론 이제 지금 방금 밖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속이 얼마나 타 들어갔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까지 해가면서 그랬는데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직위를 마음대로 갔는데 여기서 잠깐요. 그 잘못 임명한 부분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임기제 총장이기 때문에 해임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 같고 민영배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이 주장했던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나 불과 얼마 전 같은 기억이거든요. 탄핵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2번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한 번 언제였냐면 조국 장관 내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갈 때 있잖아요.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보고는커녕 뭐 아무데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친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뭐가 화가 났냐면 자 장관을 내정해서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수십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다? 좋아요. 그때 저도 이제 이런 뭐 이 최강욱 의원 같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제가 청와대를 막 나오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9년이죠. 그러니까 8월. 자, 그때 뭘 했어야 되냐면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어야 돼요. 그래서 중단하세요라고 총장한테 해야 돼요.
제가 그 주장을 실제로 했어요. 중단시켜야 된다. 인사 끝나고 청문회 끝나고 그 다음에 수사해도 늦지 않다. 왜 그걸 그렇게 못했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했는지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아주 순진하게 철석같이 윤석열을 신뢰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윤석열 총장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잘 끝내고 그래서 문제가 없이 검찰개혁까지 아마 손발을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당시에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 하에서 검찰개혁 서로 잘해가지고 잘해보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역사의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라는 차원에서 그때 민영배가 오라 딱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고 그 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니까.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수사를 지휘를 하고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중단을 못하겠다고 하면 보통 사표를 내잖아요. 사표를 모조리 수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 윤석열 체제를 끝장냈어야 되죠. 그게 안 됐어요.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이 바뀌고 나니까 이 장관하고 또 붙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자고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붙잖아요. 그 싸움의 와중에서 김두관 의원과 저 같은 사람들, 아니 저 둘뿐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안 된다. 이거 탄핵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 탄핵을 했으면 이런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상황은 오지 않았죠. 최근에 그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밥 사줘가면서 안 된다고 말리던데. 누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말씀해드릴게요. 모 의원이? 모 의원 정도가 아니라 당의 핵심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뭘 감당해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그때 보고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180석을 줬는데 이낙연 지도부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무슨 검찰 수사권 축소한다고 저 같은 놈 탈당이나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직도 교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의원제 폐지 반대, 이상민 탄핵은 역풍 조심. 정권을 뺏기고도 아직도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상민 탄핵 기각됐어도 역풍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보세요. 그때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문 그렇죠.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이거 언제 한번 읽어주고 그러셨잖아요. 이 그렇죠. 방송에서. 전체를 다 읽었었죠. 그러셨는데 그때 제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하겠다. 권력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다. 그러니까 이걸 했어야지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역사의 교훈이 아직도 없는 사람들. 지금 중도 역풍 이런 건 없어요. 현실적으로 윤석열 부정평가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60%인 나라에서 무슨 더 이상 역풍 불고 말 게 뭐 있습니까? 당당하게 가십시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조선일보가 또 가짜뉴스를 냈어. 미치겠다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제가 조선일보가 진짜. 이야기 핵심인즉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만 따로 모아서 자기들끼리 따로 밥 먹고 술 먹는다 이런 얘기죠. 조선일보의 뉴스는. 민영배 의원이 이제 발끈했어요. 지금 민영배 의원이 쓴 SNS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언론사라는 탈을 쓴 가짜뉴스 전문지? 조선일보 어지간히 좀 하시죠? 뭐라고요? 소집을 해요? 해도 너무하시네. 여기 보면 헤드라인에 조선일보 헤드라인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만찬 소집. 당장 기사 내리고 사과하세요.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썼지만 뭔가 그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걸 좀 과장 보도를 했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하나도
자, 그냥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인사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가서 뭐 안부는 한번 살피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안부 여쭙고 오자. 그래서 갔어요, 한번. 몇 명씩 가거나 개인으로 가거나 그렇잖아요, 보통. 그리고 모여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 못 간 의원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를 그러니까 안부 여쭈러 가는 시간을 기회를 가져볼까라고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의논을 하는 과정이. 그랬는데 그게 가서 무슨 갑자기 대통령이 소집을 했다느니 가서 무슨 뭐 세미나 비슷하게 무슨 토론회를 한다느니 뭐 거기다가 수도권 민심이 어쩌고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이제 그게 윤건영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썼더라고요. 그 기사가 유명한 기자더라고. 조선일보에서 민주당을 잘 아는 기자래요. 박국희 네. 유명합니다.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썼잖아요. 기사를 쓰셔야지 왜 소설을 쓰십니까라고. 그러니까 저 맥락은 딱 헤드라인만 봐도 조선일보가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거죠. 아니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뜬금없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하고 문 대통령을 두 분을 절묘하게 엮어서 정쟁의 한 가운데로 문 대통령을 끌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세력화 어쩌고가 나오고 이거 무슨 상상력도 그렇게 지나치면 예. 그러니까 찌라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찌라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찌라시다 이게. 정치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온갖 내피셜로 사실상 가짜뉴스 방송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아니 무슨 수도권 민심 대책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왜 양산에서 갑자기 수도권 민심 대책을 논의해요. 이것도 그거 다 윤건영 의원 페북에 보면 쫙 이게 설명이 쭉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걱정이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볼까? 라는 얘기들을 그것이 양산하고 무슨 상관이며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죠. 당에서 모이면 그런 얘기 하고 당연히 걱정이 되면 야 우리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이 난리인데 이거 야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나는 보다 이런 가짜 뉴스는 진짜 처음 봤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조선일보가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 기자들이 사실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더라. 근데 오늘부로 해서 그런 기자는 조선일보에는 없는 것 같다. 아니 조선일보에 있으면 그런 기자가 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제가. 그러니까 뭐 민족 종론진에 이런 소리를 해봐야.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나 이게 조선일보 호에 이거 보고 내가 진짜. 아니 뭐 천황폐하 만세하고 김일성 봐봐, 장군 만세하고 인민군 서울 입성해가지고 이거 봐봐요 이거. 아 저게 무슨 민족 종론지야. 나는 혹시 누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그 이 후보자가 공산당 신문 어쩌고 내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네, 혹시 저런 걸 놓고 신문이네. 공산당 신문이라 한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인민군 서울 입성 뭐. 아니 저 뒤에 조선일보 진짜. 만세 막. 야 이 새끼들 진짜 훌륭한 애가 확.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민영배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채팅창에 민영배 TV 링크가 아까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오늘 방송 내내 민영배 의원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영배 TV가 지금 54,500명. 자 10만 정도 만들어 주시면은 더 이상 후원해달라는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빨리 만들어 드려요. 귀찮은데. 그리고 후원은 농협 301-1131-8776-13 국회의원 민영배 후원회. 저는 제가 민영배 의원을 최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애. 뭐냐면은 친문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말 사실 청와대 일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친문 타이틀 달고 사실은 이낙연이라는 사람 밑에서 반기업 포지션에 있을 때 진짜 청와대 출신 인사 한 분이 제일 먼저 총대를 맸어요.
내가 보기엔 이재명일세.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도 이분은 자기가 어떤 민주당의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 서 계시죠. 그래서 좋아하고 최애합니다. 아니 네. 제가 그러는 건 제가 좀 당에 대한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당시에 뭐예요? 대선 치르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 주자들은 0%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 거예요. 가장 제가 무슨 민주당 이재명을 다운 위해서 후보이기도 했죠. 따라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지. 알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님 딱 시간을 딱 10분 부족하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음에 또 나오시고 싶어가지고 미치라고. 아,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